오늘 오전에 한 신문에서 청와대의 비선 실세 의혹을 제기했던 바로 정윤회 씨 그리고 문고리 3인방 등이 청와대 인사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담긴 보도를 해서 지금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지금 사실 인사 비선 라인이 하고 있다. 만만해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공식 인사 라인 이의 분들이 인사에 개입하지도 않습니다. 자, 드디어 정윤회 씨 얘기가 지금 수면 위로 완전히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의혹만 제기가 됐다가 이번에는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서 정윤회 씨가 직접 청와대 인사들과 교류하면서 국정을 농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지금 보고서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문건 자체가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어쨌든 거기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의 공직기관 비서관 중에 한 행정관이 오늘 그 동향 감찰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썼는데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의 동향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동안 정윤회 씨 그동안 뒤에 감춰져 있었다고 했던 정윤회 씨가 문고리 권력 3인방을 비롯한 10명의 그 청와대 내 안팎의 행정관들과 함께 한 달에 2번 정도 만나서 인사 문제를 포함한 청와대 여러 가지를 논의했고 그것이 실제로 많이 반영됐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보도된 겁니다. 예. 자, 그 보고서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저도 사실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오늘 그동안 이제 뉴스탑10에서 계속 얼굴만 저희가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판넬로 해서 정윤회 씨를 준비했고요. 그 옆에 서 있는 분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입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실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오늘 보도에서도 바로 이분들이 인사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 건데 자,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누군가요?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 어쨌든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경찰 출신인데요. 실제로 비서관실에서 행정관을 지낸 사람이 직접 작성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서 작성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이 경찰 출신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공직기강이 감찰을 하는 곳이니까 이 정윤회 씨를 그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계속 감찰을 본인 스스로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경찰에 쓴 보고서가 오늘 공개가 된 것이고 이게 실제로 김기춘 비서실장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의 그 경찰 계급은 경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던데 지금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했다가 다시 현직 경찰서로 가서 일선서의 과장을 지금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1월에 이 보고서를 쓴 거는 올해 1월인데 그 다음 달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왔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서울에 있는 경찰서에서 정보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윤회 씨가 그동안 이런 국정농단 의혹이 쭉 제기가 됐었는데 본인이 해명을 했었어요. 나는 개입한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도 교류를 끊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내용도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그 해명과 지금 보도된 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정윤회 씨는 지난 7월에 인터뷰를 보면 7년 전에 나는 사실상 잘렸고 당선 후에 대통령이 나에게 전화를 한 번 한 게 전부고 아까 말한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는 사람하고도 아무 접촉이 없다. 이들이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게 도리인데 섭섭하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청와대 3인방은 이 정윤회 씨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일한 상당히 친한 관계였죠. 자, 정윤회 씨가 이 청와대 3인방을 직접 선발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진으로 구성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그 내용은 사실인가요? 3명 중에 엄밀히 말하면 2명은 실제로 이제 정윤회 씨가 비서실장 격으로 하면서 뽑은 사람이 맞고요. 한 명 안봉근 부속비서관은 정윤회 씨가 오기 전에 이미 그 선거 준비할 때부터 대통령과 합류했기 때문에 비서실장이 정윤회 씨가 뽑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럼 조수인 차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번 보고서에 보면 십상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정윤회 씨를 비롯한 10명의 사람들이 국정을 사실상 주물렀다 해서 이 십상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십상시 하면 원래 중국 후한말에 그 어린 황제 대신에 권력을 잡고 국정을 농단한 환관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 때부터 십상시가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선 후보를 좌지우지하는 10명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퍼졌고요.
그 나중에 2012년 대선이 끝난 뒤에 청와대 입성한 사람들, 이 때문에 그 10명의 구성원은 다소 바뀌었습니다만 원래부터 있었던 3명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이렇게 3명은 불변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나오는 이 10명은요, 이 3명과 청와대 내부 3명, 예. 그리고 청와대 외부의 4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적고 있습니다. 예. 자, 동정민 팀장 지금 청와대를 맡고 있고 네. 또 청와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로 들어가기 전부터 친박 진영을 오랫동안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 거론되는 분들 10명 모두 다 잘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고 오래전부터 같이 예. 취재를 했던 사람들인데. 자, 그러면 예. 궁금한 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과연 이 십상시라는 조직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할 테고, 과연 이 3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6명도 그럴 만한 파워를 가진 사람인지 이 2가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십상시라고 하는 저 10명이 예. 대선 때부터 돌아다녔던 명단 그대로가 지금 거기 보고서에 담겨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선 때는 저 10명이 모두 핵심 역할을 한 것이 맞고요. 그러나 지금 청와대로 와서 이미 집권한 지 2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저 중에서 아까 외부라고 해서 4명이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지금은 청와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실제로 저 사람들은 2007년 대선 경선, 2007년부터 같이 일해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대통령하고 호흡을 잘 맞고 지금도 청와대에서 각 곳의 포진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전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일일이 살펴보면 내부 인사 중에는 어쨌든 대통령의 연설을 썼던 사람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지금 홍보나 아니면 기획 파트, 국정기획소실에서 일하는 행정관도 있고, 외부 인사 중에는 전에는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일을 했지만 지금은 나가서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국회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때 그 10명이 정말 역할을 했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 10명이 여전히 이런 큰 역할을 하고 있느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아웃거리게 한다. 포진이 되어 있어서 청와대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감이 떨어진다 이런 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동정민 팀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이 십상시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지금 청와대와 거리가 좀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작성한 이 보고서의 신뢰도를 조금 100% 받아들이긴 어렵다. 그리고 이 10명이 예. 한꺼번에 모여서 같이 밥을 먹기에는 일단 숫자가 많은 것도 불문하고요. 서로의 관계가 그렇게 서로 다 10명이 똑똑 뭉쳐서 갈 만큼의 친소 관계가 또 다르고 서로 약간 결이 안 맞는 사람도 많고 하기 때문에 10명이 한꺼번에 같은 자리에 갔다는 것도 사실은 예. 좀 쉽게 납득은 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조수인 차장. 네. 그동안 야당에서는 줄곧 만만회, 만회상환하면서 이 정윤회 씨의 존재 계속 의심을 해왔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청와대 문건이 외부로 유출이 돼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도는 찌라시가 아니라 청와대 문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이 그것도 집권 초반에 해당하는 집권 2년차 때 외부로 유출됐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상당히 이거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의 기강이 그만큼 굉장히 해이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내용이 권력 암투. 바로 이 점 때문에 더 논란이 큰 겁니다. 자, 문건을 외부로 유출이 됐다. 이 부분은 사실 가장 놀라운 부분인 것 같은데 야당에서도 과거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의혹을 제기했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자료를 잔뜩 싸들고 외출하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주 그것도. 제가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어디 외출한다는 의미보다는 그 집에 가서 또 보기 위한 자료들을 제가 가지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서류를 함부로 밖으로 집으로 가져갑니까? 예, 서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서류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네. 제가 읽고 있는 책이라든지 총무비서관께서는 이 만만회에 본인이 해당되고 주목받고 있다는 걸 아시죠? 예,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향해서 문건 유출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했는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청와대 문건이 밖으로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문건하면 이렇게 뭉뚱그리면 막 시청자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얘기하는 이재만 씨의 문건이라는 건 국정을 실제로 업무 수행하는 청와대 문건이 나갔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류의 그 문건은 우리가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보고서가 유출됐을 경우에 지금 아까 조 차장이 얘기했던 바와 같은 심각한 또 그야말로 청와대 기강 자체에 문제가 있는 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만일에 이 문건에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문건에 기록돼 있다는 것처럼 실제로 정윤회 씨가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과 어떤 국정을 논의하는 이런 형태로 청와대 내부의 동향과 또 국정의 주요 사안들을 밖에서 청와대 주요 비서관들이 아무 권한이 없는 정 씨와 논의하고 또 그러한 정보를 유출했다면 그것이야말로 공식 문건을 들고 나가지 않다 하더라도 중대한 그것은 그 문건 이상의 국정농단이자 또 하나의 그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라는 범죄 행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관련해서 이번 보도 그리고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하나씩 더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드는 의구심입니다. 청와대는 이 보고서의 진위를 따져봤나? 오늘 지금 민경욱 대변인이 이 보고서의 내용이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지금 설명을 했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그 작성자가 그 김기춘 비서실장한테까지는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보고서가 그대로 올라간 건 아니고요. 보고서의 내용을 구두로 그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이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진위를 좀 몇 개 확인을 해봤다고 해요. 여러 해봤다고 했는데 그 문건 자체가 약간 동향을 보아준 보고였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이 그게 크게 받아들였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주 자세히 조사를 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 선에서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냥 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약간의 의혹이 더 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게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 씨고 또 나머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사람과의 커넥션과 관련된 보고인데 청와대가 이걸 단순히 풍문으로 취급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 그 부분은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게 이걸 작성한 행정관, 경찰 출신의 행정관에 대한 신뢰가 예전부터 청와대에서 좀 없었던 점도 아마 가만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행정관이 여러 가지 이제 수사를 아주 그 조사나 감찰에서는 좀 능력이 있는 경찰인데, 청와대 얘기를 보면 첫 해부터 약간 좀 무리하게 여러 가지 지금 조사를 하고, 그거를 이제 감찰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사실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막 파고드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밖에 좀 발설하는 그 정황들이 몇 번 포착이 되면서. 발설까지요? 그렇죠. 그 경고도 좀 내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정이 한 행정관이 쓴 보고서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이 좀 신뢰를 좀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현직 경찰관인 경정, 그것도 고위 간부예요. 경정이면 지금 일선 경찰서로 가면 과장급인데 그 과장급에 해당하는 간부가 풍문만 듣고 이렇게 무리한 보고서를 썼다. 지금 이게 청와대 판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제 보도에서는 이제 감찰 보고서라고 나와 있지만 청와대는 그냥 동향을 모아놓은, 아까 뭐 흔히 찌라시를 모아놓은 그 보고서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문건을 보면 누가 지시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감찰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쓴 게 아니라 어디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 거를 정리해서 모아둔 그런 보고서인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면 어쨌든 청와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진짜 풍문만 듣고 보고서를 썼겠느냐 하는 점은 의문이 또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박성원 논술위원. 지금까지 청와대의 설명 듣고 어떤 의문점 이런 건 남지 않나요? 남쪽 그 청와대가 애초에는 사실은 지난 24일 애초에 감찰한 사실 자체가 없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오늘도 감찰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고 뭐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다 당사자들의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실제 이것에 대한 사실조사 확인을 벌였다는 것이 드러났고, 그런데 왜 그러면 청와대는 당초 이걸 숨기려 했을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청와대가 불투명하게 김기춘 실장과 현재의 비서실장인 김기춘 실장과 과거의 비서실장이었던 의원 시절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 씨 간에 각종 국정의 방향과 또 인사를 놓고 벌어지고 있다라고 밖에 알려진 각종 이른바 그 인사와 관련된 비선 라인 이 부분이 얽혀 있는 하나의 고리가
사실과 관계없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을 최대한 숨기고 축소하려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청와대 브리핑들 들으면서 참 의혹을 키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문건의 작성된 곳은 공직기강 비서관실입니다. 공직기강 비서관실은요, 보고서 자체가 감찰 보고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민병욱 대변인이 풍문, 찌라시를 모아놓은 어떤 그런 거다. 단순한 문건에 불과하다. 이것 자체의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고요. 두 번째는 이 보고서가 제출된 뒤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과 그리고 해당 경찰청의 그 경찰에 있었던 그 경정이 일선서로 돌아가고 그만뒀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참 석연치 않다. 오비 일학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보고서를 받고 그렇다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설명이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오늘 보고서에 나온 내용 중에 바로 또 얼굴이 알려진 이 실세들, 정윤회 씨도 지금 언론에 보도가 여러 차례 됐기 때문에 얼굴이 알려졌고, 특히 문고리 3인방의 얼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명확하게 기억을 하실 텐데, 이 얼굴이 알려진 실세들이 강남의 한 식당에 모였다. 이런 내용이 지금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현장 다녀온 얘기를 갖고 더 자세히 풀어드릴 텐데요. 먼저 동정민 팀장의 판단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저 부분이 좀 의혹인데요. 사실 그 문고리 3인방은 얼굴이 알려져 있고 또 오해를 받을까봐 밖에서 밥도 잘 안 먹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실제로 그러고 있는데 저 10명이라는 사람이 강남의 중식당을 가서 같이 밥을 먹었다.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특히나 그 자리가 어떤 걸 논의하는 자리라고 보고가 됐냐면 김기춘 비서실장을 교체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극비 중에 극비 사항이죠. 만약에 맞다고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데 그런 중요한 얘기를 1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했다. 그러기에 판단하기는 사실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일단 정윤회 씨가 인사에 개입했다. 이게 지금 주장이잖아요. 네.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고 그동안 야당이 끈질기게 주장했던 내용인데 지금 드러난 정황. 청와대 동정민 팀장이 오랫동안 취재를 하면서 야, 여기 보니까 바로 정윤회 씨가 개입한 흔적이 있더라라고 드러난 부분이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 취재가 부족해서인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계속 뭐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뭐 박지만 라인과의 권력 암투설이든 김기춘 실장에 대한 견제설이든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또 이런 또 의혹이 좀 나오는 게 해명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정윤회 씨도 드러나서 좀 뭔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에서도 일단 없다는 얘기만 하고 더 이상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더 퍼져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법적인 대응은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그 자세하게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뭐 문건을 공개한다든지 작성자를 밝힌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설명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정윤회 씨가 전혀 개입한 흔적도 없고 또 개입했다고 청와대에서 인정하는 부분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의 내용이 그만큼 더 지금 파괴력이 커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아까 박성원 논설위원도 좀 지적을 했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지금 경질된 부분, 이 보고서를 작성된 사람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전 비서관이 경질된 부분이 조금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사람은 한꺼번에 경질되지는 않았고요. 작성자가 먼저 경질이 됐고, 그리고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 이후에 2달인가 지나서 이제 경질이 됐는데, 아까 제가 잠깐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정관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상당히 좀 신뢰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첫 해가 지나면서. 그러면서 저런 부분들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저렇게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도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로 아까 조 차장이 오비라고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겹쳐서 이제 이 사람은 청와대를 나갔고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은 그 2달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것도 세계일보였는데 청와대 행정관의 비위를 조사한 문건이 사실상 유출된 그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유출된 내용을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은 이 자료 유출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왜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자료가 유출될 수 있느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을 경질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정윤회 씨를 비롯한 이런 조사에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청와대에서는 상당히 좀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질이 됐는데 예. 또 밖에서 보기에는 이런 거를 좀 위험한 거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경질한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퍼즐을 하나 더 맞춰보겠습니다. 바로 지금 세간에 알려져 있기로는 정윤회 씨가 뒤에 이렇게 있고 또 이 상대 라인에는 박지만 회장이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이 두 사람 간의 파벌 게임에서 조응천 그리고 이 행정관 다 물러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조수인 처장 이런 추측들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물론 이제 조응천 전 비서관 그러니까 문건을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박지만 씨와 가깝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지금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죠. 예. 그런데 조응천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검사 출신인데 아주 엘리트 검사였습니다. 예. 박지만 씨와 인연이 깊다는 점은 사실인데 박지만 라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조응천 전 비서관이 1994년에 수원지검의 검사였습니다. 이때 박지만 씨가 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때 원래는 구속 사안인데 이 조응천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치료감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때 그 박지만 씨가 그 누나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참 멋있는 사람 하나를 알게 됐다. 예. 이런 얘기를 전하면서 이제 박지만 씨와 충금을 더 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됐고요. 또 조응천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그 검사 동기들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투철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가면서 이 부분 정윤회 씨와 비선 라인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서는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제대로 설 수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문건을 작성을 해야겠다.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그런 관측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 A 행정관 지금 일선서로 복귀를 했고 또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 청와대를 떠났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또 보직 변경이 됐어요. 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박지만 회장의 절친 중에 절친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도 이제 박지만 씨 라인을 이제 좀 견제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이 군내 여러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아서 경질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박지만 씨가 누나인 박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아주 딱 친하게 이렇게 딱 붙어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박지만 씨가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한 번도 박지만 씨를 만나지 않았죠. 실제로 연락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취재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박지만 씨가 뭔가 누나인 대통령에게 뭔가 섭섭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청와대가 오늘 이 보도를 한 세계일보 그리고 이 박모 행정관을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방금 전에 그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일단 고소를 했고요. 고소장을 접수를 했고 고소 그 한 주체는 지금 이 명시된 인물들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 행정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정을 할 수는 없죠. 저 사람이 무조건 그 유출을 시켰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 결국엔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진위를 가리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마 가려져야 될 텐데 자, 청와대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유출 여부는 뭐 이제 유출 가려질 수 있을 것이고 그 유출에 대한 건 별도이고 문제는 이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냐 한데 오늘 그래서 세계일보를 고소한 내용도 보면 유출에 대한 책임이 아니고 그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다시 말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중에서 세계일보가 문건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보도했다라는 걸 건 게 아니고 그것을 문건에 적혀 있는 내용이 사실인 걸로 확인된 것으로 보도한. 그렇죠. 다시 말해 그 부분을 이제 걸고 들어간 거거든요. 따라서 법정에 가면은 세계일보와 청와대 간에 그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다 보면 관련된 다른 정황, 특히나 박지만 씨, 정윤회 씨, 그리고 김기춘 실장 이렇게 삼각간에 얽혀 있는 많은 그 인사와 관련된 그동안의 잡음들, 얘기들 부분까지도 아마 진위를 다투어야 되는 상황인데 청와대가 그런 부담을 무릅쓰고도 이렇게 직접 조치한 거 보면 이 상황을 만일에 그대로 그냥 대응하지 않으면 보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통치력의 누수, 레임덕이 조기에 닥칠 것을 아마 우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오늘 채널A에서 저 당사자들을 직접 접촉을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조응천 전 비서관,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박모 행정관 다 접촉을 했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조응천 비서관은 이제 연락을 하면 연락은 받지 않고 문자로 죄송합니다. 비서는 입이 없습니다. 라는 단문자를 공통으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비서는 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예. 대통령의 비서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작성자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전 행정관은 저는 국가공무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만났던 사람에게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 나에 대한 소문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양쪽의 주장을 봐서는 진짜 뭐가 진실인지 이번에도 또 헷갈리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진위 아마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보고서에 있었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식당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식당인데 제가 직접 그 식당을 찾아가 봤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알았어요, 아는데. 저는 거의 여기만 해요. 얼굴 알죠. 키도 좀 비슷하나요? 좀 많이 좋아요. 그냥 괜찮습니다. 여기가 좀 자, 지금 매장에 있던 매니저가 지금 설명을 한 내용인데 정윤회 씨가 저기를 들리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본인이 정윤회 씨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 씨는 저 식당에서 보지 못했다. 과거에 오래전에만 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다른 식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담동에 있는 다른 식당. 그러니까 저 업주가 저기서 청담동에서 장사가 잘 되니까 청담동에서 또 다른 형태의 중식당을 냈고 그다음에 압구정동에 저렇게 분점을 냈는데 정윤회 씨가 왔었다는 그 압구정점, 사실 행정구역은 신사동입니다. 저기서는 보질 못했다 이런 설명인데요. 자, 저에게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저 사람이 또 예. 실제로 봤는데 못 봤다고 하는지 실제로 못 본 건지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수사 의뢰가 들어가면 혹시나 또 식당에 CCTV가 있으면 CCTV도 이제 다 돌려볼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식당에 대해서 또 조사가 들어가겠죠. 그때 되면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바로 저 신사동에 있는 중식당입니다. 2층에 있는 식당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고 있었고요. VIP들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식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직접 또 오늘 저 매장의 대표와 또 통화를 해봤는데요. 그 이야기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식당에는 오신 기억이 제가 없는데 오셨다면 지배인이 저한테 얘기를 했을 텐데 하고 왔었어도 최근에 오기 시작하는데 그 전부터 뭐 제가 라고 할 때는 이제 그때는 덜어 오셨는데 그때는 벌써 한 7, 8년 전 얘기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 그냥 인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많이 마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커피숍에 가끔 보니까 앉아 계시고 그러던데 혼자. 바깥에 거기 그 데크 있거든요. 나와서 앉아서 혼자 계시던데. 항상 뭐 생각이 뭐 이렇게 많으시더라고. 자, 지금 업주의 얘기인데 찾아오지 않았다. 7, 8년 전에 보고 못 봤다는 거고 지나가다가는 만났다 이런 얘기인데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건데 제가 이 중식당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얼마나 좋은 곳이고 또 음식은 어떤 걸 파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살짝 이 메뉴판을 사진으로 좀 찍어왔습니다. 이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새우 난자완세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가격이 55,000원 정도 하네요.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즐겨 드시는 바로 이 찹쌀 탕수육. 이것도 지금 38,000원 정도니까 상당히 비싼 중식당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저렇게 강남의 유명한 식당에 여러 사람이 모였을 가능성 다시 한번 생각해봐도 조금 낮아 보이긴 하네요. 저 식당이 또 정재계 인사들이 상당히 좀 잘 가는 좀 알려진 식당입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이나 정치인하고도 같이 간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던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노출된 곳에 저 1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갔을까 하는 점이 좀 사실 의문은 의문이죠.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뭐 임기 초긴 한데 이런 얘기들이 터져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을 줄까요? 무지 큰 부담이죠. 예. 우선 이 사안이 상당히 악성인 게 뭐냐면 자, 청와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는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문건과 관련된 겁니다. 예.
여기는 가장 법률적 지식과 그리고 대통령의 그야말로 의중을 받들어서 공직의 기강을 세우는 핵심이고 또 그 대상이 인사 대상으로 말하자면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는 실세 중에 실세 비서실장을 또 겨냥한 밖에서의 말하자면 대통령의 핵심 측근 비서관들이 밖에서 그런 모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정윤회라고 하는 그런 장외의 존재와 그런 논의를 했다. 이런 것들이 우선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청와대가 이렇게 그냥 어물어물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근거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조사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그러한 조사를 한 결과를 어떻게 보고받았으며 그러한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은 무엇이며 또 그러한 것과 이런 석연치 않은 인사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하지 않으면 이 사안은 계속적으로 아마 눈덩이처럼 굴러갈 가능성이 있고 자칫하면 종국에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요구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자, 이번 보도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실에서 직접 작성한 그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이 돼서 빚어진 일인 만큼 파장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을 듯합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아주 면밀하게 취재를 해서 계속 보도해 드리겠습니다.